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책을 읽고 계신가요? 우리 출판 시장, 특히 한국 문학은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성 형성을 돕는 인문학의 근간이기도 하고 다양한 문학 콘텐츠의 원천이기도 한 것이 바로 문학인데요. 한국 문학의 중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법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 생각해 봅니다.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는 자기계발서 등이 차지한 지 오래. 반면 문학은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데 문학의 위축이란 건 한 나라의 그 정신적 기반, 언어 예술 전체의 위기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이에 문학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른 장르는 다 진흥법이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문학은 아직 그런 법이 없어요. 인문학의 근간인 문학을 진흥하고 문학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문학 진흥을 위해 필요한 법률도 함께 살펴봅니다. 201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 성인 평균 독서량은 연평균 9.2권으로 2011년보다 0.7권 감소했습니다. 서점가에는 힐링, 자기계발서 등 에세이류가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문학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한국출판인회의가 지난 3월 국내 온 오프라인 서점 8곳의 판매 부수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 20위권 이내의 국내 작가의 시나 소설은 전무했습니다. 몇 안 되는 문학 작품마저도 외국 작가들의 작품이었는데요. 국내 작가의 소설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은 2013년 조정래의 정글만리가 마지막입니다. 수치로만 보더라도 베스트셀러에 지금 한국 문학이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계발서나 또 힐링이라고 얘기하는 자기치유에 관한 책들, 이런 쪽의 문학책들이 지금 다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학하는 입장에서 보면 독자가 상정되지 않으면 문학이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작업의 결과가 독자들 손에 제대로 가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창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괴감도 느끼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학은 인문학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작품성이 증명된 문학 작품들을 원작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의 생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원천 콘텐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문학. 문학은 사실은 한 사회의 그 문화 전반을 담보하고 있는 인문학의 기초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영역이죠. 또 영화나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한류를 이루고 있는 드라마들에 이르기까지 문화산업 전반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문학이죠. 이렇게 볼 때 문학은 인문학과 문화산업의 중추적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산업 전체가 문화적 역량에 의해서 그리고 상상력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학의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의 제도와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예술 영역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4년 분야별 매출을 살펴보면 만화가 전년 대비 2.9% 성장했고 음악은 8.4%, 게임 7.4%, 영화 6.8% 성장했습니다. 성장세를 보인 분야의 공통점은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과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만화, 음악, 영화가 모두 별도의 지원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영화가 대표적입니다.
벌써 20년 전에 영화진흥법이 만들어져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학의 경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인데요. 한국 영화가 세계에 그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영화진흥법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화진흥법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진흥위원회죠. 또 영화진흥위원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영화 아카데미가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새로운 미래 세대의 영화 스텝들이 만들어지면서 한국 영화가 세계에 자기 위상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학의 경우는 영화하고는 좀 다르죠. 영화는 협업이라면 문학은 고독하게 자기 혼자 골방에서 작업하는 형태인데 혼자 작업하긴 하지만 시장 논리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 아마 문학은 도태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학진흥법안 같은 것들이 발의되고 제정되어서 정말 인간 정신의 어떤 고양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또 자본 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의 구실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문학의 침체를 해결하고 우리 문학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에는 관련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문학진흥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문학진흥법 제정안. 문학은 기초예술 중에 기초예술이고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인문정신 지능에도 가장 바탕이 되는 장르가 문학이죠. 다른 장르는 다 진흥법이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문학은 아직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학을 진흥시키고 그래서 우리 문학이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맨 앞에 좀 설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문학진흥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문학 전반에 대한 그 진흥이 개인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좀 나섬으로 해서 책임 있게 진흥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학에 투자했던 돈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너무너무 적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문학 작품들이 창작되고 연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안에서는 5년마다 문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하에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문학진흥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 등의 지원, 문학행정을 담당할 인력 양성, 문학교육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문학진흥을 위해서는 당장의 출판 부수를 늘리기보다는 우리 문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학 콘텐츠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과제로 꼽히는데요. 이와 같은 지적들을 살펴보고 문학진흥법 제정안에 포함된 관련 조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분야별 국가 주요 문화시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학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국가기관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우리 문학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국립문학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가 굉장히 빠르게 또 많은 것을 축적해왔지만 그 자산들은 사실 체계적으로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죠. 일본에서는 1967년에 이미 일본 근대문학관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체계적인 관리들을 다 하고 있고 우리보다 결코 그 현대문학의 전통이 길다고 할 수 없는 중국의 경우도 이미 1985년도에 국립현대문학관이 만들어져서 중국 전체의 현대문학 자산들을 다 그 정리해서 보관하고 또 관리해 나가고 있죠.
여기에 비하면 한국만 사실은 문학에 대해서 어떤 그 국가적인 지원이나 관리도 하고 있지 않은 셈이죠. 이에 발의된 문학진흥법 제정안에서는 국립문학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문학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후세를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에 들어있는 시가 우리 국민들에게 미친 정서적, 정신적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또 한용운의 님의 침묵,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에 실려있는 시들이 우리 국민에게 준 정신적, 정서적 영향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대문학 초기부터 100년의 역사가 된 우리 문학들이 개인 애호가들 또는 경매시장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가가 나서서 수집하고 또 보존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활용하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좀 나서야 되는데 락키비움 형태로 보존하는 문학관을 만들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락키비움이라고 하는 건 라이브러리 플러스 아카이브 플러스 뮤지엄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근대문학 100년의 문학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 활용하자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한편 우리 문학의 번역 역량 강화도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발의된 문학진흥법 제정안에서는 이를 문학진흥법으로 옮겨와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 한중일 3국 중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한데 이는 우리 문학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번역의 양과 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은 번역이 우리말을 외국말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정서를 외국 사람의 정서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하게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 측면도 있습니다. 또 삶의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에서 이제 가와다 야스나리의 설국을 외국어로 번역을 하려고 할 때 정부에서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 문학을 이해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번역자와 함께 하나의 작품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설국을 외국에 소개할 때 그 번역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풍성하게 설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눈의 정서를 제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번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중요한 거죠. 실제로 한국 문학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로 꼽히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탁월한 번역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번역가가 작가와 1년 가까이 영어 문장을 다듬었고 그 결과 영어로도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을 완성했다는데요. 실제로 2014 런던 도서전에 참가한 한국 작가들은 문학 한류의 가장 큰 걸림돌로 번역 문제를 꼽기도 했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는 국내에서 일단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해외에서 약 14개 국가에서 번역이 돼서 지금 출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라고 하는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아마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한글 문화권이고 한글로 글을 쓰는 작가들이기 때문에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자에게 닿기가 어렵습니다. 20개국 이상으로 이제 번역이 보편적으로 늘기 위해서는 번역 지원 사업에 정부의 재정적인 확충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과 우리 정서, 우리의 정신의 기록이자 문화의 근간인 문학. 우리 문학을 지키고 진흥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생계가 너무 불안하니까 젊은 작가들이 문학으로 평생을 투신하는 일을 주저하는 작가들이 많고요. 대학에서는 문학과가 통폐합되거나 폐과되는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외국 작가들의 소설은 많이 읽지만 국내 작가들이 쓴 소설은 거의 읽지 않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 책을 쓰는 일 갖고는 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젊은 작가들이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서 젊음을 다 던져서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그 지원의 결과가
우리 삶의 풍요로움으로, 질적 풍요로움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의 시대, 콘텐츠의 시대의 문화예술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입니다. 생각의 지도가 되어주는 인문학, 그중에서도 인문학의 근간을 이루며 다양한 대중예술의 원천 콘텐츠인 문학, K-팝 드라마 등과 함께 문학 한류의 소식도 자주 들려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문학진흥법 제정안이 더욱 치열한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바랍니다.